복잡화되고 그리고 다양한 요소들이 지금 일어나는 그 현상에서 민간 부분에서 일반 고시를 보지 않고 민간 부분에서 여러 가지 육성된 많은 인재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부 특별 부문에 어떤 전문가로서 채용돼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고시지도를 근간으로 하되 특별 채용제도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인재를 갖다가 채용하는 방법도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특별 채용제도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특별 채용 절차, 방법을 투명하게 사전에 공시하고 많은 능력자들 갖다가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 채용의 공정성 문제를 가지고 지금 특히 공무원 시험에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상을 보고 어떤 분은 요즘 청년은 정년에만 관심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시대적인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정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이른바 정년에 집착하는 오늘의 젊은이들의 모습 속에는 또 우리 아픈 현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공직을 선호하는 것 자체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로서 1980년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신자유주의 친시장적인 정책이 이제 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직에 대한 이제 인기도가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아주 유능한 젊은이들이 공직으로 가기보다는 월스트리트로 간 거죠. 많은 월급을 주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공직자들의 질이 굉장히 저하됐다, 오늘날. 그건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직은 그래도 공직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저는 그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어떻게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공직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선출할 것이냐 이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공직자들에겐 또 중립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만 신분의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이 또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담보해 줄 것인지 행정학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공무원들이 이제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규범을 저는 한 두 가지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제 현대 행정에서의 이제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누구든지 똑같게 이제 평등하게 대우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관료들이 군주의 사적인 이제 심부름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근대화되면서 이제 공무원들은 국민의 이제 종복이 되면서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누구한테든지 동등하게 이렇게 이제 대우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이제 중립 개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해져 있는 공정성의 기준 어떤 행정에 있어서의 기본 룰은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제 한 예로서 왜 최근에 한 TV 방송에서 기성 가수들한테 어떤 이렇게 나는 가수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래서 그중에 이제 탈락을 했는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참 의외로 탈락을 했다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재도전 기회를 준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이제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이제 아쉽더라도 일단 정해진 룰이었기 때문에 그 룰은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요건이고 이제 공무원들의 중립성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이제 기준은 정치적 중립의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현대 행정의 기본 근간이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항상 정치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국민을 바라보면서 이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규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이제 법과 제도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웬만한 국민도 다 아십니다. 전관예우라고 이제. 이런 게 원래 예우가 있는 겁니까?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이게 지금 걸림돌로 봐야 되는지 법조 얘기 좀 한번 들려주시죠. 예.
전관예우라고 하는 그 말 자체 보면 전직으로 무슨 뭐 장차관이나 또는 고위 뭐 검사 또는 법관을 한 사람에 대해서 예우하는 것은 그건 마땅하고 좋은 일로 보인다만 우리가 여기서 문제로 삼는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은 고위 검찰직 또는 법관 또는 고위 공무원을 한 사람이 바로 자기가 전에 맡았던 그런 직무와 연관해서 사건을 수임하고 그다음에 전에 자기와 동료였던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일종의 편익을 받는 그런 식의 방식을 우리가 전관예우 제도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전관예우는 다시 말하면 일종의 정실 또는 부당한 편익을 갖다가 기대하는 그런 식의 사법 질서에서 악습으로 지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전관예우 제도는 우리 사법 질서가 공정성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빨리 불식되어야 할 그런 식의 제도적인 폐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평범한 국민이 단돈 10,000원만 안 갚아도 금방 잡아가는데 네. 천문학적인 경제사범도 경제가 좀 불안정하고 그러면 경제를 위해서 좀 뭐 나가서 봉사하시오. 이래서 또 사면을 줬다. 뭐 이런 식의 현실에서 국민도 많이 편치는 않습니다. 이거 경제정의입니까? 이게 뭡니까? 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이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이제 한 그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법 재판을 할 때 일종의 사법 재판 내에서는 법제도가 한 번 정립되면 상당히 경직적으로 운영될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법에 위반해서 수많은 교통사범이 발생하거나 또는 어떤 뭐 경제사범이 발생하거나 뭐 이럴 경우에 일정한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전반적인 국민의 통합이든지 또는 뭐 경제회생, 재건을 위해서 특별한 시점에 사면권을 행사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면권 행사는 기존의 사법부에서 사법재판을 통해서 정립한 사법 정의를 갖다가 완화하거나 또는 서로 변경하는 그런 식의 사면권 행사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법 정의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국민들이 납득하고 또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현재 소위 사면법에 의해서 사면위원회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면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공정하게 한번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큰 테두리 내에서 사법 정의의 이 틀 안에서 시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바로 이제 그 법에 관련된 공정성에는 여러 가지 영향력도 있고 정치 논리도 있고 또 이건 뭐 좀 조심스러운 말씀 같습니다만 돈의 힘도 좀 있어 보인다는 이런 또 국민들의 근심도 있습니다. 이 법의 공정성을 어떻게 지켜내야겠습니까? 예. 법의 공정성은 이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의 내용 자체가 이제 공정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법을 담당하는 그 법의 담당 주체, 예컨대 법관이든지 검찰이든지 예. 또는 경찰이 소위 공정하게 그 법을 갖다가 다루고 운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법을 갖다가 실제로 경험하고 느끼는 이 국민들이 법에 대해서 일정한 법을 준수하고 또 필요할 때는 법을 갖다가 법에 복종하고 이와 같은 식의 여러 가지 주체들이 서로 법제서를 갖다 수호하고 옹호하는 그런 자세가 서로 맞물려야만 어울려야만 법의 공정성이 달성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린 김 교수님 뭐 이런 말도 하셨습니까? 뭐 법 위에 정서도 있고 뭐 정서 위에 인심도 있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좀 더 법을 좀 넓게 봤을 때 일반 사회적으로 법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속돼야 될 겁니다. 예. 아마 국가를 운영하게 되면 누구나 집안을 운영해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하나의 법을 갖고서 법만 갖고서는 다 안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는 법을 어겨가면서 생명을 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마치 국가도 이 법의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 정치 논리도 하나 있습니다.